안녕하세요, 레드맨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계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6월 2일부터 3거래일이었고요. 이번 주 수익금 약 39만원 얻었습니다. 이번 주는 거래일이 3거래일밖에 안 되지만 매도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잠시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보시면요. 코스피가 지금 지난주 5월 29일부터 RSI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어요. 들어서서 이렇게 RSI 과매수 구간을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추세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상방을 탔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탔다가 미국 지수에 비해서 하방으로 많이 박스권을 좀 많이 그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의 그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그 RSI 과매수 구간에 들어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이렇게 길게 크게 나왔습니다. 얘네 보시면은 그 과매수 구간에 이게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지? 분홍색도 아니고 약간 살구색 같은 그런 이 색깔에 들어설 때가 RSI 과매수 구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RSI 강세 패턴, 약세 패턴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차트에. 그래서 RSI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또 유일한 이제 예외를 들자면은 그 코로나 시국에 2020년 이때 코로나 때 이때만 이제 그 돈이 좀 풀리고 유동성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 추세가 굉장히 길게 이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는 일보다 조정을 받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사놓은 주식들을 일부 매도를 좀 했어요. 해서 거래일은 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고, 제 기법에서 매도가 나간 종목도 별로 없지만 코스피가 오를 것 같아서 사둔 주식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익금이 이렇게 40만원씩 나올 일도 없었는데 이 절반 정도였었는데 수익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말씀드려보면요, 6월 2일에 DSC 인베스트먼트 하락 구간에서 21선 이탈할 때부터 이제 매집을 해서 저는 6월 2일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만원 정도 수익금 얻었고요. 이 DSC 인베스트먼트는 필요사 AI 관련주입니다.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검색을 해서 어떤 사연이 있는 그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시길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6월 4일에는 오리엔트 바이오, 이재명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은 인맥주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의 재무 상태가 제 기법 기준에 맞지 않고 잘못 매수한 힘이 좀 있어서 약 수익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런 하락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수익금 한 12,000원 먹고 탈출을 했습니다. 이날 그 6월 4일날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6월 4일날 시가에 한번 판매를 했고요.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샀다가 여기서 다시 팔았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했고요. 로보티즈, 이 종목은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LG전자 휴머노이드 관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로보티즈를 이날 5월 26일날 자동일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수익금은 그날 매도에서 한 2만원 정도 얻었고요.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서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를 5천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말을 해서 당분간은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가 오르면 이전에 이제 로봇 주도주 느낌으로 올랐던 로보티즈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로보티즈를 사 보았는데, 많이는 제가 이제 잘하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소액으로 매매를 해서 약 수익 얻었습니다. 6월 4일날 오리엔트 바이오랑 로보티즈 그리고 손절 잘라낸 것까지 해서 수익금 2만원 했습니다. 6월 5일에 좀 매도 종목이 엄청 많아요. SK 하이닉스 매수 매도 이거 보여드리고요. 약 16,000원 수익금 얻었고요. 하이닉스도 지수가 상승할 것 같아서 사서, 이날에 이제 코스피가 앞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올라가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정에 대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해두고 싶어서 하이닉스 같은 것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 요즘에 한화, SK 그리고 HD 현대, 포오롱 이런 지주회사 그리고 원익 지주회사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주로 보면은 PBR이 낮은 저평가 지주회사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그 트렌드를 쫓아서 저도 한화랑 HD 현대, SK 이런 그룹 지주회사들 주식을 소액씩 매수를 했다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바로 나와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도 이제 6월 2일날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한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장대 항복을 뽑아줘서 욕심 크게 부리지 않고 15% 수익률이 찍혀 있어서 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아무튼 매도를 했습니다. 하나 매도를 해서 11,000원 수익금 얻었고요. 삼성전자도 일부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자동일지 좀 보여드리면은 수익금 10,000원 얻었고요. 그렇게 해서 매집을 좀 했고요. 이날 6월 5일에는 한 4주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 종목은 아마 태양광 관련주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원전이 많이 오르면서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가 테마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원전이 상승하면은 재생에너지가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티키타카라고 해야 되나? 시소를 타면서 원전이 상승하면 재생에너지가 하락하고, 재생에너지가 상승하면 원전이 하락하고, 이렇게 약간 시소 게임을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주가 내렸을 때 사고, 재생에너지가 오르면 팔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우는데 좀 제대로 매매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매매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4,800원 얻었는데, 이렇게 급락했을 때 좀 받았다가 약간 5% 먹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수익금은 약 8,000원, 9,000원 정도 얻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원전에 대해서 이제 뭐 투자를 늘린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테마를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장기로 좀 접근해서 투자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짧게 먹고, 아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계속 원전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매매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원전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재명은 원전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원전을 약간 지향하고 재생에너지 쪽은 지향을 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재명은 약간 진리를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전도 아마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특별히 원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올해 원전에 대해서 계속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SK, 이것도 지주사인데 이렇게 매수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수익금 얻었고요. 그리고 키움증권도 이제 이재명이 코스피 5,000 발언을 했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그만큼 트레이딩하는 투자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권사 수익도 커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셋증권 이 주식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증권사 하면은 키움증권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좀 매수해봤고요. 근데 바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못 참고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도 수익금 얼마 안 되지만 그냥 현금 확보 차원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 이거는 ETF인데요.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매수매도 계속 12,700원 수익금 얻었지만 이거는 아직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조정이 나오면 더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쳤을 때 이 시가 주변에서 저는 계속 트레이딩을 할 건데요. 만약에 이쪽으로 다시 떨어질 시가 83,000원 주변에 떨어지면 다시 매수를 할 건데, 그때 다시 시가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가 주변에서는 저는 계속 트레이딩을 할 겁니다. 지수가 오르면은 금융주도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봤고요. KB금융도 일부 매도해서 수익금 약 13,000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로보티즈 분할 매도해서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이 종목은 굉장히 우상향을 엄청 많이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엄청난 종목이죠. 벌써 10배거를 달성한 종목이네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주고 하는 종목이라서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좀 내려오면은 한 번씩 매수해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수익금은 얼마 안 되지만 한 주 매도했습니다. 일부 가지고 있고요. 실리콘2, 좀 종목이 너무 많아서 좀 간단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2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기 때문에 약간 돌파매매 느낌으로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습니다. 물론 비중은 얼마 안 돼서 7,000원 수익금입니다. HD 현대 지주사, 이것도 매도해서 약 10,000원 수익금 얻었고요.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이 종목도 원전이든 뭐든 아무래도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아져서 변압 전선 이런 관련 종목이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두고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약 10,000원 수익금 얻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도 로봇주 중에서 시총이 큰 종목이라서 지수가 상승하면 이 종목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해봤고요. 수익금 약 14,000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PS 일렉트로닉스,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아마 5월 30일에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이 5월 30일에 일부 매도를 했고요. 이 6월 5일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11만원 얻었고요. 이렇게 이번 주 그 매도 나간 종목들 모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지금 수익이 39만원 수익 중이고요. 이 추세로 나간다면은 그대로 나간다면 올해는 약 한 1200, 1500 사이 달성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목표는 2천만 원을 목표로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매체들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면은 다들 하반기에는 코스피가 괜찮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좌 보고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